안녕하세요. 오늘도 성장합시다. 점프는 위가 아니라 앞으로 공이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몸통 회전을 통해 축적된 힘을 하체에서 상체와 어깨로, 어깨에서 팔과 손목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야구의 투수나 타자도 그렇고 배드민턴 스윙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힘을 보냅니다.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근육에서 시작해 작은 근육으로 힘을 이동시킵니다. 큰 근육으로 정지해 있던 라켓을 이동시켜 속도를 만들어내고 나중에 작은 근육으로 가속도를 높입니다. 만약 하체와 상체의 꼬임이 순차로 풀리지 않고 다 풀린 상태로 동시에 이동한다면 많은 에너지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1단에서 시작해 점차 기어를 올리듯이 상체를 뒤에 남겨둔 다음 팔을 남겨두어야 힘을 제대로 실을 수 있습니다. 같이 가지 말고 남겨두고 가야 강해집니다. 이 순환이 무너지면, 즉 다같이 움직이면 자동차가 4단에서 바로 출발하는 것처럼 파워가 죽게 됩니다. 점프를 하면서 토스한 팔, 즉 non dominant hand를 먼저 아래로 내리게 됩니다. 이때 팔꿈치를 접으면서 내리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몸통 회전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빠르게 돌아갑니다. 피겨 선수가 점프 회전을 할 때 손을 몸통 앞으로 모으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빙판에서 돌 때 손을 펼칠 때는 느리게 돌아가다가 손을 몸통 쪽으로 모으면 빠르게 회전하게 되는데 이를 각회전 보전 법칙이라고 합니다. 라켓 드랍은 몸 뒤쪽으로 손을 가져가는 동작입니다. 이것은 손을 앞으로 강하고 빠르게 보내기 위해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채찍을 강하게 휘두르기 위해서는 먼저 손잡이를 뒤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야구에서의 코킹 동작, 즉 공을 뒤로 당겨 회전 에너지를 축적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야구에서 강한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킹을 해야 합니다. 코킹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동작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체 중심 이동 에너지로 1단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이제 허리 회전으로 2단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백스로잉으로 3단 에너지를 만들면 그럼 3단 에너지가 이제 잘 올라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연결고리 코킹이 아닌 브레이크가 잡히면 이 3단 에너지가 그대로 증발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1단 에너지로 만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는 게 바로 팔로만 던지는 투구폼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연결고리 코킹을 추가하면 어떤 투구폼이 이루어지냐면, 자, 그림을 보셨듯이 시작부터 끝까지 브레이크가 걸리는 끊기는 폼이 아닌 연결이 되는, 에너지 흐름이 연결이 되는 투구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켓 드랍과 코킹 동작은 돌팔매질의 원심력을 활용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선수에 따라 라켓 드랍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라켓 드랍이 커질수록 뒤에서 끌고 나올 공간이 많아져 스윙 가속에 유리해집니다. 시너의 훈련 영상에서도 보면 공을 뒤로 강하게 던지는 모습도 보이는데 라켓 드랍을 빠르고 강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전신이 만든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팔의 내회전을 통해 전달됩니다. 배구 스파이크에서 몸을 하체, 상체, 팔로 S자를 그리면서 힘을 전달하면 나중에 팔에 큰 힘이 전달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을 채찍과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채찍의 원리는 두꺼운 부분의 운동 에너지를 점차 얇아지는 끝부분에 전달하면서 힘을 가속시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쇠사슬이나 채찍이 끝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최근 세계 최고로 일컬어지는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야구에서의 투구도 이러한 원리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테니스 라켓도 이러한 힘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몸통에서 전달된 에너지는 결국 팔과 라켓에서 최종적으로 연결됩니다. 야구에서 공을 던질 때 어깨와 함께 팔꿈치가 돌면서 나가고 그 다음 팔이 내회전하면서 공이 튕겨 나갑니다. 테니스 서브의 핵심도 바로 이 상완과 하완이 합쳐진 팔의 내회전이에요. 이 내전이 없이 팔로만 치거나 손목을 구부려 치는 것은 파워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엘리어트 등의 연구에 따르면 어깨 이후의 근육만 봤을 때 상완근과 하완근의 내회전이 스윙의 파워에서 가지는 비중이 5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팔을 감아치는 외전 형태로 억지로 스핀을 주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손목을 굽히는 동작으로 파워를 증대시키는 것은 내전하는 메커니즘과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럭비,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공이나 라켓으로 하는 거의 모든 스포츠에서 내전으로 힘을 전달하는 것이 보편화됐습니다. 손목의 근육보다는 상완근과 어깨의 근육이 더 크기 때문에 손목을 굽혀서 치는 것은 내전으로 치는 것보다 파워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전은 자연스러운 회전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즉, 내전은 힘을 짜내는 게 아니라 회전 흐름을 최종적으로 해방시키는 동작입니다. 공을 타격할 때 팔꿈치의 위치나 팔의 펴기 정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먼저 팔꿈치는 몸통의 옆에 위치해야지 몸통 앞으로 먼저 나가면 안 됩니다. 이 경우 몸통의 회전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회전 반경이 작아져서 원심력을 크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먼저 리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깨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 연구 영상에 따르면 팔은 소위 제로 포지션이라는 곳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로 포지션은 사람마다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손을 머리 뒤로 가져간 다음 그대로 팔꿈치를 폈을 때 위치라고 합니다. 이때 어깨와 견갑골 그리고 가슴 근육의 위치가 모두 안정적으로 정렬되어 큰 힘을 무리 없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와 팔의 각도를 유지한 채 팔을 위쪽으로 올리면 그대로 서브 자세가 됩니다. 스윙을 하기 전에 내려왔던 토스했던 손은 이때 다시 몸쪽으로 당겨져야 스윙의 힘을 상쇄시키지 않습니다. 야구 투수는 보통 글러브 손을 가슴 앞에서 버티거나 폈다가 공을 뿌리는 타이밍에 맞춰 끌어당깁니다. 이게 공의 온전한 힘을 보태기 위한 동작입니다. 배구에서도 강서버는 같은 이유로 손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테니스도 똑같습니다. 토스했던 손을 위로 길게 유지했다가 내린 다음 공을 때리는 순간 몸 앞쪽으로 다시 접어주면 몸이 잘 회전하는 것을 돕습니다. 페더러의 경우 무릎을 약간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이런 반작용을 상쇄하는 듯한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내회전 시 팔꿈치 꺾임은 스피드를 더할 수 있습니다. 라켓 플렉스 영상에서 페더러는 내전 시 팔꿈치를 거의 펴고 앤디 로딕은 치고 나서 팔꿈치를 약간 구부려 스피드를 더하고 있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리면 그만큼 스윙 아크에서 라켓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스피드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작은 팔꿈치를 기준점으로 하완근의 무게가 라켓과 더해지기 때문에 내회전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깨 가동 범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스트레칭을 통해 손 가동 범위를 충분히 늘린 다음에 시도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엄청나게 유명해진 LA 다저스의 야마모토의 스승인 야디 선생은 한 가지 근육을 100% 쓰는 법 대신 600개의 근육을 10%씩 쓰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앞에서 서브 과정을 하나하나 나누어 설명했지만 이 과정은 물 흐르듯이 하나의 동작으로 매끄럽게 연결돼야 파워가 더해져 스피드가 극대화됩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끊기게 되는데 이럴 때는 차라리 라켓을 공으로 생각하고 공을 던진다는 느낌으로 스윙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테니스 서브를 야구 등 다른 스포츠 바이오 메카닉스로 해석해서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서브의 원리를 단계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초보자가 적용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서브를 강하게 하는 동작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는 동작이 더 필요하고 그에 따라 서브를 수행할 때 시간이 좀 더 소요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을 더 높이 토스해야 되고 그에 따라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연습하고 숙달이 되면 추가하면서 서브의 위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브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서브의 정확도입니다. 속도가 좀 낮더라도 정확히 T존과 와이드존 끝에 서브를 넣을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위력적인 서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력한 서브를 만드는 방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습득하고 체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코트에서 몇 번 연습하는 것만으로는 숙달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플렉스바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라켓으로 집에서 연습하면 천장에 닿을 수도 있고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플렉스바는 그럴 염려가 없고 무게도 적당합니다. 강력한 서브를 만들기 위해선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체에서 시작된 에너지가 몸통으로 회전으로 어깨의 내회전으로 팔의 내전으로 전달되는 그 연결감, 그게 바로 바이오 메카닉스의 본질이에요. 그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고 흐름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도 훨씬 더 부드럽고 강력한 서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